2022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민년 새해 첫 번째 순서로 이철호 지사와 함께 올해 경상북도의 주요 사업 계획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먼저 도민들과 CBS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경북 정신으로 잘 이겨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범상하면서도 기상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그런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는 호랑이처럼 세차게 나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북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해도 2년 연속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또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방역과 또 도민들의 그 경제 주름살 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애쓰셨을 텐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신다면 어떠셨나요? 예, 우선은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 지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작년 1월 26일 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을 샅샅이 돌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비비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한 1조 7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그 신장률이 좀 높았고요. 또 특히 경상북도만이 할 수 있는 방역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월 26일부터 시군 중에 처음에는 한 10만 명 미만 단위는 다 풀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소비가 엄청 올라가고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재난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상인들이 엄청 좋아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모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그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혁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하신 사업들 있으셨나요? 예.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들을 보면은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도 이제는 경북도만이 도정을 이끌기는 어렵다.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함께 이끌어가자. 이래서 우리 경북도정을 혁신도정으로 이래가 지역대학과 같이 가는 연구중심 혁신도정 네. 이렇게 정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3개 연구단이 한 400명의 지역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가 대학과 같이 가야 된다. 이래서 우리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이 있는데 네. 이게 인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원장을 바이오 전문가 모시기도 어렵고 또 연구원들을 우리 안동까지 모시기에는 와서 좀 있으면 또 갑니다.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바이오를 잘하는 데가 포스텍입니다. 포항공과대학. 그렇죠. 그래서 포스텍하고 MOU를 해서 공동 관리를 하자. 그래서 포스텍 교수를 모시고 원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도 포스텍 가서 강의를 할 정도 돼야 되고 또 포스텍의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 여기 와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좀 있으면 많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새마을은 영남대학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세계화재단 영남대하고 MOU를 해서 영남대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농업기술로는 경북대학교 농가대학과 같이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대학과 도정을 같이 함께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깜빵 안 가면 다 해라. 아, 적극 예. 행정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유치를 한 사상 처음으로 10조 이상을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 유치. 이것은 당초에 5조를 목표로 했는데 10조 한 4천억이 됐습니다. 애플도 우리 유치했죠? 예, 애플도 우리 뭐 전국에 한 23개 자치단체가 덤벼들었는데 우리가 포항공과대학도 있고 포항시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애플이 왔다는 것은 세계 1등 기업이 우리 경북에 왔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도정 방향과 목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는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되기 때문에 민생 살리는데 또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을 다 잘해내려고 우리 사고의 대전환. 그래서 저는 민생, 경제, 대전환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핍박해지지 않도록 그래도 도청이 있다, 시청이 있고 군청이 있다가 느낄 정도로 우리가 관에서 나서서 함께 해야 된다. 이래서 민생 살리는데 제일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북이 1차 산업 농사 지을 때는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네. 1970년대까지 인구가 1등인데 그 이후에 한 50년간 지금 수도권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 우리가 다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현재와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 그래서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보듬고 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생, 경제, 경상북도의 대전환 이 세 예, 예. 가지를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업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에 이제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을 판매를 도와드리는 그 온라인 판매 이런 거를 판로로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요. 지난해에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1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서 먹개비죠? 먹개비? 예, 먹개비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작년 한 61억 올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지원해가지고 민생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 중소기업이 자금이 어렵습니다. 자금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해도 대구와 우리 경북이 잘할 수 있는 걸 우선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현행 법에 들어가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과 관광 분야를 우선 하는데 교통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하고 경북 힘을 합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구 경북을 전철로 연결할 수 있으면 다시 전철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경산서 구미까지 하는 전철 노선을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대구선이라든지 동해 남부선 이런 중앙선 이것들을 다 복선화해가 전철화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KTX 이음을 2023년부터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걸 하기 전에 지금 포항 KTX가 들어갑니다만은 영천이라든지 신경주, 대구에서 들어가는 요 KTX는 없는데 네. 그런 KTX 연결하고 또 청량리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천, 신경주로 가는 중앙선입니다. 네. 내년 말에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아,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예, 이 되면은 거기도 KTX 이음이 들어가고 또 이음 KTX 말고 우리 경북, 대구 관내에 돌 수 있는 전철을 연결할 수 있는 또 시외버스를 대구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분야의 혁신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는 대구 경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 의료 관광에 온 사람들이 힐링 공간을 휴식을 경북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대구 관광, 경북 관광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환의 시대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현재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고 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광주 전남도 하자, 그다음에 대전 충남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울경은 행정 통합보다는 그 경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초단체 통합은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요거를 TF팀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구 경북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그 법을 만든다고 해서 통합하면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 그렇죠. 덕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좀 미비한 모양이죠.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특히 교부금 같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광역 단체가 현재 우리나라 17개 단체로는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구, 경북, 부울경, 전라도, 충청도 이 정도는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조선도 8도였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지방자치지 선거만 해놨지 중앙 중심입니다. 네. 중앙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규모의 초강력 단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줄어드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까? 그것은 뭐 개인들이 자치단체장이 몇 사람 줄어드는 것은 개인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옳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광역화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화 된다는 것은 도시화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화. 네. 그래서 군이 대구로 편입하니까 군위에서 엄청 그 평이 좋습니다. 지지도 한 90% 가까이 나오는데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구시로 편입되면은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달성군이 이미 들어가서 그렇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로 통합하는 그런 광역화 시 단위를 만드는 네. 이래야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대구 경북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법을 만들도록 저들도 최근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대구 경북 신공항 역시 그 지난해 특별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우려가 컸는데 그 신공항 추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공항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에 신공항 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고속도로, 일반 도로, 또 지역 내에 그 이전지에 관한 공단,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용역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갑니다. 네. 그래서 공항 만드는 건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법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K2 부지 205만 평을 팔아서 이 군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네. 군공항 옆에 민간공항은 대구는 지금 5만 평인데 그걸 6배 늘려서 30만 평을 만듭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만드는데 총 예산이 한 1조 4천억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게 10조이기 때문에
1조 4천억을 5년에 걸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항 만드는 무리 없고 대구에서 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가는 광역철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확장, 그다음에 일반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차곡차곡 추진하고 있고 또 K2에 사는 군인들 관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군위의 의성에 짓기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항 만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이 없어서 안 되느냐. 근데 법은 특별법이 있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간 공항 만드는데 예타 문제가 있느냐. 네. 그래서 예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공항을 가는 고속도로, 철도, 일반 도로 이런 것 만드는 것들을 예타를 면제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은 가덕도에도 못 만들었습니다. 네. 가덕도 법을 만들었는데 공항 그 할주로 만들고 공항을 만드는 거는 예타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철도나 도로 이런 것들은 예타 면제를 못 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법이 없어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 법을 만들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네. 신공항 건설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에는 인구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 비단 뭐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실제로 예, 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실태를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인구 통계를 그 신라, 백제, 고구려, 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그 인구 통계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얼마인지 사실상 추측입니다, 그냥. 그런데 1949년도에 해방되고 인구 통계를 냈는데 경상북도가 321만이고 그때는 대구가 경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144만이었습니다. 아, 서울의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우리가 인구 네. 1등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것이 역전되는 게 1970년입니다. 70년 인구 통계내니까 서울이 우리보다 한 90만 많아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뒤지고 있는데 이 비수도권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비수도권에서 매년 10만 명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 이미 갖는 그 젊은이들 학생들 두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10만 명이 올라가니까 수도권에 눌러 있는 거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예.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그나마 충청도는 지금 반수도권이 돼가지고 충청도는 덜 줄어들고 전라도 경상도가 심지어 부산 대구 광역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구 1등인데 네. 곧 1등 시대로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공간적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서울에 있어는 지금 비대면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가 연습도 많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수단도 많이 달라집니다. 드론을 타고 간다든지. 지금 KTX가 300km 미만인데 이것이 600km짜리 나옵니다. 600km 나오면은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현재 시간의 반 이상을 단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집들을 어디에 짓고 살 거냐. 저는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평균 50년 산다고 보면은 분당, 일산 그 90년대 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30년이 지났고 지금 네. 앞으로 20년 있으면 집 다 뜯어야 됩니다. 그럼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50층짜리를 30층짜리를 용적률이 다시 너무 높아지는 거죠. 다시 재건축하기 지금은 10층짜리 뜯어가지고 20층, 30층 짓기 때문에 돈이 됩니다. 네. 그때 가면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때 우리 경상북도에 정말 아늑한 집들을 많이 지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천년건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을 지으면은 천년을 갈 수 있는 집들을 짓자. 네. 그래서 우리 하회마을, 양동마을이 있는데 하회마을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합니다, 집들이. 네. 그런데 아파트는 5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완전히 대전환해서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5분의 1입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고 또 지금 애플 같은 게 들어왔지만은 포항에 배터리 투자가 엄청나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작년도 10조 투자를 했는데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80%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유치를 하고 주거 문화도 바꾸고 또 문화 관광 예술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경북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선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주 여건 또 일자리 중요하다는 말씀. 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해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이것도 바뀔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학입니다. 대학이 연구 중심 시대가 오면은 아이디어 산업이거든요. 세계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하면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1등, 10등 안에 드는 게 7개 회사나 있습니다. 네. 주로 미국의 회사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존 이런 회사가 한 2, 3등을 하는데 아마존은 자기가 물건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은 물건 만드는 걸 팔아주는 겁니다. 네. 그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구글, 애플 휴대폰 자기들 직접 생산하는 우리 삼성은 생산하는데 애플은 생산 안 하고 하청을 줍니다. 그 프로그램만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애플에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자율주행차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런 차들을 자기들은 프로그램만 주는 겁니다. 우리 현대차 보고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네. 그 현대차와 같이 가면 현대차는 애플의 하청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물건 실컷 만들고 그쪽에서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학이 현 기준대로 경쟁을 시키면은 잘못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을 지방자치에 넘겨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대학을 절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연구하는 인재들이 대학에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을 수도권하고 경쟁을 하면은 수도권 이 학령이 그 대학 들어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학령이. 네. 학령 감소를 수도권부터 없애 나가야 된다. 절대 경쟁시키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철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에서 정말 함께 노력해서 관철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는 선거만 해놨지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지 지방이 살아납니다.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판을 확 바꿔가지고 중앙에 대응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화해야 됩니다. 네. 대구, 경북, 전라도, 충청도, 부울경 이런 광역화해가지고 수도권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포항의 경북 동부청사가 현재 건립 중인데 바야흐로 동해안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북 동해안과 예. 관련한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동부청사는 현재도 잘 준비가 되고 그 과거에 영흥중학교에 거기 우리 동부청사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 130, 40명 가 있고요. 그 동해안 시대를 열지 않고는 5만 불 못 간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청사가 만들어져가 있는데 그 동부청사에서 5개 시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의 해양, 수산,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해 시대 그린 경제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네. 그린 에너지라 이래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또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전기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전을 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포항제철이 현재 석탄으로 하는 것을 수소로
용광로를 만든다 이래 하니까 20조 이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수소를 얼마나 드느냐 한 450만 톤 드는데 거기에 3분의 2는 수소를 수입을 하고 3분의 1을 자체 생산하는데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면 150만 톤 수소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나 드느냐 원자력 발전소 그 10기가 필요하다. 네. 그만큼 전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의 10분의 1, 2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드는 게 SMR 원자력 모듈. 네. 그것을 경주 원자력 연구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것이 연구를 빨리 해서 SMR을 만들면은 그걸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해양, 수산 물론이고 에너지, 그것도 수소 에너지, 또 SMR, 원전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도록 하고 특히 지금 수산하는 분들이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스마트 수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동해안을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해양 내적 관광 네. 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동해안 마리나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고 또 많은 관광 자원을 유치해서 동해안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대선이 지금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공약, 경상북도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저들은 뭐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미 양 후보 진영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신공항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대전환 기후변화 대응의 탄소 중립 선도 세계인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경북 또 농축수산 분야 또 SOC 이런 7개 분야에 35개를 만들어서 총 예산이 한 90조 되는데 이것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출시켜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도민들과 청취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BS 청취자 여러분, 경북도지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만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그 해양 바다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가 바다를 더 발전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도 어렵지만 경상북도도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2022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